조국 원장의 조국혁신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비 사건을 폭로했을 당시만 해도 조국혁신당은 유감 표명만 했었는데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이 사과도 없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화면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요. 또 다른 당내 성비인은 없었는지 여러 의혹도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5월 달에 그 조국혁신당의 핵심 당직자가 그 당직자로서 이제 채용,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미 보도가 5월에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주점에서 면접을 목적으로 이제 불러놓고는 뭐 손금을 봐주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음에도 이거를 전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1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5명 내지 6명이었고 그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해 사실이 없는 걸로 불인정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10명이다라는 주장은 오해가 좀 많은 주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얘기. 성비 10명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얘기한 부분, 피해자가 10명쯤 된다. 벌써 1년 됐습니다. 상급자가 핵심 당직자를 택시에서 포옹했던 의혹이 있고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뒤에 정확히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 유죄 확정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 의혹을 당했다.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 당사자입니다. 산보입회 당시 당직자 뒷모습, 손금까지 당의 성희롱. 여러 언론 보도보다 모아봐도 이게 조국혁신당의 말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자꾸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오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구체를 밝혔고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강미정 대변인도 피해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되던 날 그날도 이 저녁에 노래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지난해부터 7월 달부터 사실 있어 왔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참다가 더 이게 확산이 되고 또 마치 이게 이제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거를 폭로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들 가해자들이 다시 당에 복귀하고자 하는 즉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석방돼서 나오니까 본인들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 등등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뭐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1년은 넘게 동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소시적 이것을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전혀 접촉이 없어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 내부의 조사로는 더 이상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수사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철저한 어떤 사실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조사할 수준은 넘어섰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속 오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피해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10명쯤 된다라고 했어요.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1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뭐 이 성비위, 성추행 가해자가 2명 정도 되고 피해자가 10명 가까이 된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애초에는요, 박성미 서관님,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본인이 그런 성비 사실을 듣고 조국 원장의 특사 사면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러지 않아 탈당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아예 강미정 전 대변인도 본인도 그 대상이었다.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식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피해자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가해 역시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까지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피해자들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기가 당 내부에서 있었던 지 몇 달이 지났고, 예. 근데 결국에 탈당이라는 선택을 하고 탈당 기자회견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당내에서 좀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 당내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고도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고 당을 떠나는 선택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당내의 문제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기까지 전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조국혁신당의 철저한 귀책이다라고 보입니다. 야, 근데 이게 12월 12일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엄 이후 탄핵 정국 때 정말 전국이 이제 모든 시선이 다 국회 혹은 그 전국 여의도 국회에 집중됐을 당시에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주장입니다. 주장. 다음 화면을 볼게요. 또 하나.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당이 흘러가면 안 된다. 성비 이렇게 묶고 하면 안 된다는 세종시당 위원장의 제명, 그 사람이 제명도 했다. 아니다. 조국혁신당 얘기는 이건 도당 사무처장 등 독단에 임했고 해당 사유로 다른 게 아니라 당 쇄신을 외쳐서 제명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제명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는 조국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인은 논란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인 SNS에 썼습니다.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시면서 8월 언제쯤에 대리인께 전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랑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판단이 늦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만남이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피해자 대리인에게 만나겠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보냈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일단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 대변인님, 조국 원장의 SNS 어젯밤 메시지를 좀 볼게요. 깊은 위로를 전한다. 당시 당적 박탈로 나는 당원이 아니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당의 조사 후 가해자 제명 주시 일단락 된 걸로 생각했다. 반성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나는 비당원 신분이었다라는 얘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비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에게 있어서 책임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정치인이 당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형식 논리가 아니라 일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누구든 좋든 싫든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영어의 몸에 있을 때 조국 혁신당은 공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당 대표께서 예. 그때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영어의 몸인 조국 원장과 상의는 전혀 안 하셨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할 때 책임의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나는 몰랐고 그 상황에 있어서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가 조국 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 사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조국 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인터뷰에서 예. 자숙하라고 하는데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자숙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란 단어는 거창하게 본인이 조국 혁신당을 쇄신해서 크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만
실제 본인이 실소유자로서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대놓고서 국민들한테 본인은 비당원이니까 책임질 어떤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조국 원장의 SNS 글 이후에 직후에 오늘 아침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조국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 아니냐. 아니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 의전 받으면서 현충원 참배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장현주 변호사님. 이것도 복당 전이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만 당원이고 본인한테 불리할 땐 비당원이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원 단계상 당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겠느냐. 예. 뭐 이 말도 일견타당하기는 합니다. 뭐 당원 단계라는 것이 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존중해야 되고 뭐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예. 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국 원장의 저런 태도나 저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절망적으로 다가왔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특히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국 원장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뭐 적어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개입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면된 이후에는 뭔가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2차 가해 상황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준 조국 원장의 어떤 모습이나 또 메시지나 그 일정들을 보면 아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항상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조치들은 항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조국 원장의 행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웠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국 혁신당의 공식 사과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물론 뭐 김선민 권한대행, 뭐 황현선, 뭐 신장식, 윤재관 조국 혁신당 고위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현정님 저는 궁극적으로요. 저 자리에 조국 원장은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대표는 항상 이 출소 이후에 본인이 뭐 하루에도 하나씩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할 때 항상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주 힘차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책임을 질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때는 난 당원이 아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일 때도 본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조국 전 대표가 그동안 보면 조만대장이라 할 정도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2차 가해를 할 경우에 이거는 뭐 X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남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문제화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몰랐냐?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구치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 나와서 만나겠다는 또 이야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전국 돌아다니라고 이런 일은 해결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요,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했던 동지들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에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고 이거 안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꼈는데 예.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뭔가 앞으로의 주자로서 매일 가서 좋은 데 가서 이야기하고 행보하고 그리고 6월 달에 나오겠다, 출마하겠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인가요? 저게 당원으로 자기 이름을 건 당에서 대주주로서 할 일인가요?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에게 도대체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에게는 책임이란 아예 없는 것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경 대변인, 저희가 그래서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주장하는 것과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의 공식 행보를 시간대별로 한번 비교해봤어요. 7월 17일에 이거 성비 문제 있다는 옥중서실을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전달했다. 8월 15일 자정 밤에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나옵니다. 만남 요청, 복당 의결. 그러니까 8월 22일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나왔으니까 출소했으니까 만나자. 근데 이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부산 양산 봉화마을 광복행보 그리고 호남 일정까지 소화합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생각은 이 성비 사건에 대한 대화보다 본인 지역 순회 일정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본인은 역사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의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지금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있다, 깃발을 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 당내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는 성비위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예.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나날일 텐데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이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진짜 큰 일을 하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그때 만나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민의식과 본인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이번에 가해자 2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징계나 그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했을 때 그 가해자 입장에서 이거 뭐지? 내가 조국 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가해자 원과 가해자 그 2명에 대해서 조국 원장으로서는 일정 부분 의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쎄요. 정치 행보할 건 다 해놓고 왜 이 중차대한 성비 사건에 대한 이 문제의 의견 얘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냐라는 게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얘기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원장의 SNS 메시지는 난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였고, 박성미 소장님. 오늘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들이 꽤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조국 원장의 인지 여부와 그럼 책임은 안 지냐라는 건데, 조국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김선민 권한대행. 작년 대법원 확정 판결 때부터 당원 아니야. 이 사건을 안 적이 없다. 신장식 의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옥중 서신이 전달됐던 날짜가 특정이 됐고 피해자들 측에서 사실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만남을 또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짐작해 보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옥중에 계실 때 사실 조국 전 대표를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많이 면회를 하러 갔다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무와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조국 전 대표가 아무리 감옥에 있었다라고 해도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구심점 자체는 조국 전 대표였음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런 이 조국 책임론에 대한 선긋기가 과하게 이루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의 얘기는 조국 원장은 이 사건을 인지한 적이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부터 당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서 나갔던 화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봤을 때 7월 17일에 옥중 서신을 전달했다라고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제명 조치 다 했고 이제 유감 표명과 사과 이런 거는 충분히 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제명 조치 반드시 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자 편에 들었다고 당직 제명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라는 게 반론 차원에서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 직후에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이 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뭐 그게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율사 출신이죠. 이규원 사무부총장. 뭐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 경찰 조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위반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저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인식들 최강욱 연수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별 문제 아닌데
왜 이러냐? 지금 조국이 저 감옥 가 있는 게 더 큰 문제지. 똑같은 인식입니다. 요즘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일반 회사도 그렇고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 그거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는 인식들, 이렇게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런 인식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 등등을 뭐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최강욱 그 원장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가해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게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몇몇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야. 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이야기, 저런 행동이 있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글쎄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될 조직인데 이렇게 여전히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는 저 인식 때문에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는 모습도 저는 똑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SNS에 이제 사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글쎄요, 조국 혁신당 그 자체인 조국 원장이 당신한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얘기, 뭐 논란을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그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